이거 놓아, 이거 놓으라고. 뭐 그만해. 경비원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돈 없으면 맞아야지 억울하냐. 우당탕 테이블이 엎어지는 굉음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즐거워야 할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칠순의 노인 박영식 씨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씩씩거리며 서 있는 한 남자 영식 씨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주먹을 치켜든 동창 오만복입니다. 뭐 그만해. 경비원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돈 없으면 맞아야지 억울하냐? 퍽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집니다. 영식 씨의 입가가 터지고 옷은 처참하게 찢겨나갑니다. 주변 친구들이 말려보려 하지만 돈 자랑에 눈이 먼 만복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멸시와 매질이란 말입니까? 피냄새가 진동하는 연회장. 하지만 승리감에 도취된 만복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내지른 주먹이 훗날 어떤 엄청난 대가가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올지 말이죠. 폭풍 전 야처럼 평온했던 그날 아침의 풍경입니다. 오랜 세월의 손때가 묻은 자개장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퀴퀴하면서도 익숙한 나프탈렌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데요. 거울 앞에 선 영식 씨는 마치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상기된 표정으로 옷장 깊숙한 곳을 뒤적입니다. 오늘은 1년에 딱 한 번 고향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죠. 영식 씨의 거칠어진 손이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비닐 커버에 곱게 쌓인 짙은 쥐색 양복입니다. 어디 보자. 좀이 슬지는 않았나 모르겠네. 비닐을 벗겨내자 은은한 광택이 도는 양복이 자태를 드러냅니다. 10년 전 며느리 수진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첫 월급을 탔을 때 제일 먼저 백화점으로 영식 씨를 데려가 사준 귀한 옷입니다. 당시 가격표를 보고 기절초풍하며 손사래를 치던 영식 씨에게 수진이는 억지로 카드를 긁으며 말했었죠. 아버님, 이 옷은 그냥 양복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평생 고생해서 가족들 잘 지켜낸 것에 대한 훈장이에요. 그날 며느리가 해줬던 말이 떠올라 영식 씨는 슬그머니 미소를 짓습니다. 유행은 조금 지났을지 몰라도 영식 씨에게 이 양복은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며느리의 사랑이 담긴 갑옷이나 다름없습니다. 영식 씨는 하얀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채웁니다. 목 끝까지 단추를 잠그자 숨이 턱 막히는 듯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제법 그럴싸해 보입니다. 사실 영식 씨는 얼마 전까지 낡은 경비실 좁은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술 취한 입주민의 고함,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 더미와의 전쟁. 몸은 고단하고 마음 다치는 일도 많았지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살아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문득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번듯한 신사로 보이고 싶습니다. 후, 배가 좀 나왔나? 바지가 영 꽉 끼네. 영식 씨는 쑥스러운 듯 불룩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활짝 열립니다.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옵니다. 아버님, 준비 다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우리 아버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왕년에 영화배우 하셨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봐요. 수진은 특유의 싹싹하고 밝은 목소리로 영식 씨의 길을 한껏 살려줍니다. 밖에서는 냉철하기로 소문난 독종 변호사라지만 집에서는 시아버지 밥숟가락 챙기는 것 하나까지 신경 쓰는 살가운 며느리입니다.
영식 씨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진 것을 본 수진이 까치발을 들고 다가와 맵시 있게 고쳐 매줍니다. 며느리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영식 씨의 긴장도 조금 풀리는 듯합니다. 허허, 얘도 참. 비행기 좀 그만 태워라. 다 늙은 노인네가 멋있어 봐야 얼마나 멋있겠냐. 그냥 추하지 않게만 입고 가는 거지. 아니에요, 아버님. 오늘 동창회 가시면 친구분들이 다들 부러워하실걸요? 아버님처럼 인품 좋고 점잖은 분이 어디 흔한가요? 기죽지 마시고 어깨에 딱 펴고 다녀오세요. 수지는 영식 씨의 양복 주머니에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흰 봉투를 찔러 넣습니다. 빳빳한 현금의 감촉이 느껴집니다. 영식 씨가 화들짝 놀라며 봉투를 꺼내려 하자 수진이 영식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막아섭니다. 아이고, 수진아. 괜찮다니까. 너희 쓸 돈도 부족할 텐데. 아버님, 저 섭섭해지려고 해요. 오늘 친구분들 만나서 밥값도 내시고 술값도 내시라고 드리는 용돈이에요. 우리 아버님 기죽는 거 저 못 봐요. 아셨죠? 단호하면서도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며느리의 말에 영식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콧날이 시큰해집니다. 친딸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겁니다. 든든한 며느리의 응원을 받으니 영식 씨의 어깨에 잔뜩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대신 자신감이 채워집니다. 그래, 내 자식들이 이렇게 번듯하게 잘 자라줬는데 내가 친구들 앞에서 꼴릴 게 뭐가 있겠어. 고맙다, 수진아. 내 이 돈으로 친구들 술 한잔 거하게 사고 내 자랑도 실컷 하고 오마. 네, 다녀오세요. 저녁엔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김치찜 해놓을게요. 현관을 나서는 영식 씨의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습니다. 현관문 옆 거울에 비친 구두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수진이가 출근 전에 미리 닦아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하루 정말 즐겁게 보내고 와야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 뒤편으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유난히 돈 자랑을 심하게 하던 친구 오만복, 그 녀석이 이번 동창회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영식 씨의 눈앞에 별세계가 펼쳐집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뷔페.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보석처럼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윤기가 흐르는 대리석 바닥이 끝없이 이어져 있어 영식 씨는 혹여나 낡은 구두굽이 미끄러질까봐 저도 모르게 발가락에 힘을 줍니다.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진한 스테이크 굽는 냄새, 달콤한 케이크 향기, 그리고 고급 와인의 알싸한 향이 뒤섞여 영식 씨의 코끝을 자극합니다. 평소에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풍경에 영식 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뒤따라 내리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엉겁결에 안으로 들어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예약하셨습니까? 말끔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영식 씨는 괜히 주눅이 들어 작은 목소리로 동창의 이름을 댑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걸어가는 길,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이 어찌나 두툼하고 푹신한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이 푹푹 잠기는 기분입니다. 영식 씨는 무의식적으로 재킷 소매를 끌어내리며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집 거울 앞에서는 그토록 근사해 보였던 며느리 표, 쥐색 양복이 이곳의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는 왠지 색이 바래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어이, 박영식, 여기야 여기. 연회장 안쪽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자리에서 누군가 영식 씨를 부릅니다. 초등학교 시절 코 흘리며 함께 뛰놀던 친구들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영식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걸음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영식 씨의 걸음은 다시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형 테이블 위에 놓인 술병들은 평생 소주만 마셔온 영식 씨는 이름도 읽기 힘든 고급 양주들이 절비하고 친구들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가, 옷깃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자네 왔는가?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그래. 김 사장 자네도 좋아 보이네. 머리숱이 여전해. 친구들이 반갑게 악수를 청하며 등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영식 씨는 그들의 눈빛에서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묘한 감정을 읽어냅니다. 그것은 반가움보다는 동정, 혹은 자신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보는 듯한 낯선 거리감입니다. 영식 씨는 애써 웃으며 빈자리에 엉덩이를 붙입니다. 푹신한 의자가 영식 씨를 감싸 앉지만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하기만 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금세 자식 자랑, 돈 자랑으로 흘러갑니다. 누구 아들이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실리콘밸리에 취직했다느니, 누구는 이번에 강남 재개발 딱지를 사서 아파트 값이 20억 원이 뛰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억소리 나는 단위들이 예사롭게 날아다니는 대화 속에서 영식 씨가 끼어들 틈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식이 자네는 요즘 뭐하고 지내나? 아직도 그 아파트 경비 일하나? 건설 회사를 운영한다는 친구가 짐짓 걱정스러운 투로 묻습니다. 순식간에 테이블의 시선이 영식 씨에게 쏠립니다. 영식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손에 쥔 물잔만 만지작거립니다. 정년퇴직했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야. 얼마 전에 그만뒀어. 지금은 그냥 쉬고 있어. 아들 녀석 회사 잘 다니고 며느리도 착하고 그냥 소소하게 살아. 영식 씨가 겨우 말을 꺼내보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그래, 건강이 최고지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금세 화제를 돌려 이번 주말 골프 라운딩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식 씨의 소박한 삶은 이곳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영식 씨는 씁쓸한 마음에 앞에 놓인 칠리새우를 하나 집어듭니다. 매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지만 목구멍으로는 모래알을 삼키는 듯 까끌까끌하게 넘어갑니다. 수진이가 준 용돈으로 오늘 밥값이라도 내가 내야 기가 좀 살 텐데. 이 많은 사람 밥값이랑 술값을 다 합치면 대체 얼마야? 영식 씨는 재킷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봉투를 슬그머니 만져봅니다. 두툼했던 봉투가 이곳에서는 얇은 종이 한 장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성실함이 이곳에서는 무능력함으로 비치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줄지어 나오고 웃음소리가 높아갈수록 영식 씨의 고독감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그때 식당 입구 쪽이 갑자기 웅성거리며 소란스러워집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동창회장 총무가 벌떡 일어나 입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영식 씨의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칩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한 자리에 정점을 찍을 그 사람이 오고 있다는 것을요. 야, 김 사장. 어이, 이 사장. 다들 와 있었어? 내가 좀 늦었지?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원. 연회장의 웅성거림을 단번에 잠재우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입구에서부터 터져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는데요. 그곳에는 오늘의 악역이자 영식 씨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동창 오만복이 서 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목에는 손가락 굵기만한 누런 금목걸이를 칭칭 감고 있는 모습입니다. 10개의 손가락에는 굵직한 금반지와 옥반지가 번갈아 끼워져 있어 그가 손을 흔들 때마다
현란한 빛이 번쩍이며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힙니다. 진하고 독한 스킨 냄새가 순식간에 음식 냄새를 덮어버리며 테이블까지 밀려옵니다. 만복의 등장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약속이나 한 듯 벌떡 일어납니다. 마치 군대 사열이라도 받는 듯한 풍경입니다. 아이고, 오 회장님 오셨습니까? 자네 안 오면 잔치 시작도 안 하지. 오 회장, 얼굴이 더 좋아졌네? 역시 돈이 좋긴 좋은가 봐. 친구들은 만복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보려고 앞다투어 달려나갑니다. 만복은 그 상황을 즐기듯 거만한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는 가장 상석인 중앙 테이블 의자에 몸을 털썩 던지듯 앉더니 주머니에서 외제차 차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쾅 하고 소리나게 던져놓습니다. 묵직한 금소금이 테이블을 울립니다. 아이, 뭐 회장은 무슨. 그냥 푼돈 좀 만지는 거지. 이번에 땅 처분한 게 한 50억 원 되나?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골치만 아프지 뭐. 50억 원이라는 말에 친구들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여기저기서 탄성과 부러움 섞인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만복은 종업원을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부르더니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팁이라며 셔츠 주머니에 찔러 넣어줍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아나무인 같은 태도지만 친구들은 그 모습마저도 부러운 듯 바라봅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영식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만복의 시선을 피하려 애씁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옵니다. 제발 저 인간이 나를 못 보고 지나치기를, 오늘만큼은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영식 씨의 바람은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좌중을 둘러보던 만복의 눈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영식 씨에게서 딱 멈춥니다. 어라? 이게 누구야? 우리 박영식 씨 아니신가? 야, 경비원. 너도 이런 데를 다 오냐? 순간 시끌벅적하던 테이블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경비원이라는 단어에 멸시와 조롱을 꾹꾹 눌러 담아 내뱉는 만복의 말투. 영식 씨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오릅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복이 자네 왔는가? 오랜만이네. 오랜만은 무슨. 너 저기 색동 아파트 경비실 좁은 창문 사이로 조는 거 내가 지나가다 다 봤는데. 야, 근데 너 오늘 옷은 좀 빼입었다? 그 양복 어디서 났냐? 재활용 수거함에서 건졌냐? 색깔이 영 촌티가 줄줄 흐른다, 흘러. 만복은 영식 씨의 소중한 양복깃을 검지와 엄지로 집어들더니 먼지 묻은 걸레를 만지듯 털어내며 비아냥거립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첫 월급으로 사준 영식 씨에게는 자존심이자 훈장과도 같은 옷인데 말이죠. 주변 친구들 몇몇이 만복의 눈치를 보며 킥킥거리며 비웃음을 흘립니다. 영식 씨는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아프지만 차마 대꾸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화를 냈다가는 좋은 날 분위기를 망치고 자신만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아 꾹 참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도발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의자를 드르륵 끌어당겨 굳이 영식 씨의 바로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습니다. 야, 박영식? 그러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내가 오늘 먹다 남은 거라도 좀 싸줄까? 너 평소에 이런 거 못 먹잖아. 만복이 영식 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귓가에 대고 속삭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친한 친구끼리의 대화 같지만 그 내용은 칼날처럼 영식 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영식 씨의 코앞에서 만복의 입냄새와 역한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마치 영식 씨를 질식시킬 듯 조여오는 이 압박감.
영식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연회장의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영식 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테이블마다 빈 술병이 늘어나고 친구들의 얼굴은 불구죽죽하게 달아올라 목소리가 한 톤씩 높아져 있습니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지만 오직 한 사람, 영식 씨만은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 소란 속에 섞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씨의 바로 옆에 떡하니 버티고 앉은 오만복이 마치 감시자처럼 영식 씨를 옥죄고 있기 때문이죠. 만복은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눈이 풀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싼 시계를 과시하듯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젓가락으로 빈 술잔을 땡땡 두드리며 영식 씨를 쳐다봅니다. 야, 박영식? 뭐하냐? 여기 술잔 빈 거 안 보여? 센스 없게 가만히 있을 거야? 한 잔 따라봐라. 마치 자기 집 멋은 부리듯 당연하다는 말투입니다. 영식 씨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며 짐짓 못 들은 척 앞에 놓인 물잔만 들이켭니다. 친구로서 술 한 잔 따르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만복의 태도는 명백히 영식 씨를 하대하고 있습니다. 영식 씨의 침묵에 만복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만복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탁 하고 거칠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자식이 지금 사람 무시하냐?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따르라면 따르는 거지. 웬 똥고집이야? 너 평생 남들한테 고개 숙이고 시다바리 하면서 살았잖아. 순간 왁자지껄하던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다시 두 사람에게 쏠립니다. 만복은 그 시선을 즐기듯 더욱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영식 씨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너 아파트 경비 설 때는 입주민들 지나가면 90도로 인사하고 술 취한 놈들이 술 따르라면 굽신거리면서 잘만 따르더구만. 초등학교 동창회장이자 이 오만복 회장님이 따르라니까 자존심 상하냐?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적나라한 모욕에 영식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비 초소를 지켰던 자신의 신성한 노동이 친구라는 작자의 입을 통해 더러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만복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헛기침만 해대며 딴청을 피웁니다. 아무도 영식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돈이 곧 권력이고 법인 이곳에서 은퇴한 늙은 경비원 영식 씨는 철저한 약자일 뿐입니다. 자, 받아라. 옛정 생각해서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영식 씨가 끝내 술병을 잡지 않자 만복이 신경질적으로 자기 술잔에 있던 술을 영식 씨의 잔에 콸콸 붓습니다. 힘 조절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붓는 통에 술이 넘쳐 식탁볼을 적시고 영식 씨의 바지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차가운 액체가 허벅지에 닿는 순간 영식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바지가 어떤 바지인데? 오늘 아침에 며느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주름 하나 없이 다려준 바지인데. 영식 씨는 얼룩진 바지를 닦아내며 이를 악뭅니다. 단순히 옷이 더러워진 게 아닙니다. 며느리의 정성과 자신의 인생 전체가 옴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이보게,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내가 자네 아랫사람도 아니고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야. 영식 씨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냅니다. 평소 순하디순한 영식 씨가 처음으로 내지른 고함에 연회장의 모든 동작이 일시 정지된 듯 멈춥니다. 만복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멍하니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자리에서 튀어오릅니다.
술기운과 분노로 만복의 눈에 핏발이 섭니다. 뭐, 추태? 이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눈을 부릅떠. 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냐? 돈도 없는 게 자존심만 살아서는. 일촉즉발의 상황. 두 노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영식 씨의 가슴은 터질 듯 쿵쾅거리고 만복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싸움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 끔찍한 술자리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직전입니다. 과연 이 사단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돌았나? 어디서 훈계질이야? 만복의 입에서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 나옴과 동시에 소뚜껑만 한 손이 영식 씨의 멱살을 우악스럽게 휘어잡습니다. 영식 씨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듯 하더니 그대로 뒤로 거칠게 밀쳐지는데요. 그 순간 투두둑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영식 씨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힙니다. 10년 전 며느리 수진이가 첫 월급을 털어 사주었던 영식 씨가 목숨보다 아끼던 그 양복상의 단추들이 힘없이 뜯겨나간 것입니다. 바닥으로 또르르 굴러가는 단추 소리가 마치 영식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거 놓게. 자네 미쳤어?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인가. 그래 미쳤다. 너 같은 놈이 감히 내 기분을 잡치게 하는데. 안 미치고 배겨. 없는 놈이 자존심 세우는 꼴이 역겨워서 미치겠다. 왜? 퍼? 둔탁하고 묵직한 타격음이 연회장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만복의 주먹이 영식 씨의 광대뼈 부근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영식 씨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중심을 잃고 와장창 테이블 위로 쓰러집니다. 하얀 식탁보 위로 붉은 김치 국물과 소스가 튀고 유리잔들이 깨지며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으로 비산합니다. 영식 씨의 입안에서 비릿하고 찝찌름한 쇠맛이 느껴집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귀에서는 B- 하는 이명 소리만이 윙윙거립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초등학교 동창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당한 무자비한 폭행.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식 씨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뼈에 사무치는 수치심입니다. 쓰러진 영식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테이블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찢어진 입술 사이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와이셔츠 깃을 붉게 물들입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빳빳하게 다려준 셔츠인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얼룩이 지고 말았습니다. 만복은 그런 영식 씨를 위해서 내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분이 덜 풀렸는지 씩씩거리던 그는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가죽 지갑을 꺼내듭니다. 돈? 그래, 돈 없어서 꼬장 부리는 거냐? 진작 달라고 하지 그랬냐? 옛다 가져라. 가져. 이걸로 약이나 사 처먹어. 차르륵. 만복이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꺼내더니 마치 개에게 사료를 던지듯 허공에 뿌려버립니다. 노란 신사임당 얼굴이 그려진 지폐들이 꽃가루처럼 흩날리며 피를 흘리고 있는 영식 씨의 얼굴 위로, 머리 위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된 테이블 위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영식 씨의 인격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멸의 파편들입니다. 야, 박영식.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회장인 나한테 대들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쯧쯧. 재수옴 붙었네. 만복은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고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영식 씨를 한 번 더 쏘아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뜹니다. 그제야 얼어붙어 있던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영식 씨를 부축하려 합니다.
이복의 영식이 괜찮나? 아이고, 피가 많이 나네. 만복이 저놈 성질머리 여전하구만. 자네가 좀 참지 그랬어. 친구들의 걱정 섞인 말들이 웅성웅성 들려오지만 영식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식 씨는 친구들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지금 이 순간 얄팍한 동정조차 그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영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거립니다. 돈을 줍는 게 아닙니다. 아까 뜯겨나간 양복 단추, 며느리의 마음이 담긴 그 작은 단추 하나를 찾기 위해 바닥을 깁니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지식여진 케이크 조각과 만복이 던진 돈다발 뿐입니다. 영식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맞아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지켜온 가장의 자부심이 저 돈다발 아래 처참하게 짓밟힌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영식 씨의 초라한 등을 비추고 피 묻은 돈다발 속에 파묻힌 노인의 어깨는 서럽게 들썩입니다. 잔인하고 비정한 동창회의 밤은 영식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긴 채 깊어만 갑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을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영식 씨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밤 냄새가 정겹게 느껴질 시간이건만 오늘따라 아파트 단지의 노란 가로등 불빛마저 영식 씨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는 취조실 조명처럼 느껴져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영식 씨는 아파트 입구 화단 뒤편 어둠 속에 잠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상의를 추스려 봅니다. 하지만 멱살을 잡혔을 때 뜯겨나간 단추 구멍은 입을 벌린 채 닫힐 줄을 모르고 하얀 와이셔츠에는 붉은 핏자국과 음식물 얼룩이 지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후, 이걸 어쩐다. 수진이가 보면 기절초풍을 할 텐데. 영식 씨는 손수건을 꺼내 터진 입술을 꾹꾹 눌러 닦습니다. 쓰라린 통증이 밀려오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들의 눈입니다. 아침에 그토록 당당하게 잘 다녀오겠다 큰 소리치고 나갔는데 거짓골이 되어 돌아가는 가장의 모습을 대체 무슨 낯으로 보여준단 말입니까? 영식 씨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경비실에 있는 후배 김 씨가 졸고 있는 틈을 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공동 현관을 통과합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립니다. 영식 씨는 습관처럼 거울을 보려다 황급히 고개를 돌립니다. 거울 속에 비칠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퉁퉁 부어오른 그 흉한 몰골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짧은 시간이 영식 씨에게는 억겁의 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집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지만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허공에서 맴돕니다. 번호를 누르면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지만 동시에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들키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 다들 자고 있을 거야. 조용히 들어가서 씻고 내일 아침에 일찍 약수터 간다고 나가면 모를 수도 있어. 영식 씨는 애써 자신을 달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띠띠띠띠 띠리릭. 경쾌한 기계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울려 심장을 조여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거실은 불이 꺼져 캄캄합니다. 영식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신발을 벗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날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자신의 방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욱신거리는 허리와 다리의 통증 때문에 식은땀이 흐르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필사적으로 참아냅니다.
이제 방문 손잡이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냉장고 불빛이 거실의 어둠을 가릅니다. 어머, 아버님, 지금 오세요? 물을 마시러 나왔던 며느리 수진입니다. 영식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영식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옷깃을 여미며 방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마. 얼른 자라. 목소리가 잘게 떨립니다. 평소라면 우리 며느리 안 자고 뭐 했냐며 반갑게 맞았을 시아버지의 태도가 아닙니다. 눈치 빠르기로 소문난 변호사 수진이 이 이상한 기류를 놓칠 리 없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거실 등 스위치를 켜는 탁 소리와 함께 환한 형광등 불빛이 순식간에 거실을 대낮처럼 밝힙니다. 영식 씨는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으로 벽을 향해 돌아섭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님, 옷이, 그게 다 뭐예요? 세상에 아버님 피 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뒤집힙니다. 수진이 다급하게 달려와 영식 씨의 팔을 잡아 돌립니다. 영식 씨는 힘없이 딸려 돌아갑니다. 마침내 며느리의 눈앞에 영식 씨의 참혹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누가 이러셨어요? 네. 수진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그렁그렁한 눈물이 차오릅니다. 한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 올랐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았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매주었던 넥타이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고 셔츠는 찢겨 맨살이 보입니다. 영식 씨는 차마 며느리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오다가 계단에서 좀 넘어졌어. 어두워서 발을 헛디뎠지 뭐냐. 넘어져요? 넘어진 상처가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때린 거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분노와 슬픔으로 떨립니다. 수진은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다뤄본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뺨에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 멱살을 잡혀 늘어난 옷깃. 이것은 명백한 폭행의 흔적입니다. 영식 씨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괜찮다니까. 별거 아니야. 늙은이가 주책이지. 내일 되면 낫는다. 걱정 말고 들어가 자라. 아버님, 제발 저 좀 보세요. 누가 대체 어떤 놈이 아버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씀 안 하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수진이 영식 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울부짖습니다. 항상 강하고 빈틈없던 며느리가 아이처럼 엉엉 울며 영식 씨의 찢어진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 눈물에 영식 씨의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꾹 참아왔던 서러움이 며느리의 울음소리에 섞여 터져 나올 것만 같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에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밤, 며느리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무서운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거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영식 씨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구급상자를 들고 온 수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립니다. 차마 바로 약을 바르지 못하고 멍하니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수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영식 씨의 손등을 적십니다. 그 뜨거운 눈물에 영식 씨는 감전이라도 된 듯 화들짝 놀라 손을 뺍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내색. 한 번 안 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방비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앉아 있다는 사실이 수진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아버님, 조금 따가우실 거예요.
참으세요. 수진이 젖은 솜으로 영식 씨의 터진 입술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피와 흙먼지가 엉겨붙은 상처가 드러날 때마다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소독약이 닿자 영식 씨가 저도 모르게 으윽하고 신음소리를 삼킵니다. 그 작은 신음조차 미안한지 영식 씨는 짐짓 괜찮은 척 헛기침을 합니다. 아유, 괜찮다니까. 그냥 약국에서 데일밴드나 하나 사서 붙이면 될걸. 뭐하러 비싼 약을 뜯니. 내 살성이 좋아서 금방 낫는다. 말씀 마세요. 살성이 좋기는요. 아버님 연세가 몇인데 이게 어떻게 금방 나아요. 수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검푸르게 번져가고 부어오른 광대뼈는 보기만 해도 욱신거릴 정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넘어진 상처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작정하고 주먹을 휘두른 명백하고 잔인한 폭력의 흔적입니다. 수지는 솜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도대체 누가 이 법 없이도 살순한 노인에게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아버님,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예요? 오늘 동창회 가셨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 있었던 거죠? 친구분이 그러셨어요? 수진이 젖은 눈으로 영식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묻습니다. 영식 씨는 며느리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입니다. 차마 친구에게 돈 때문에 맞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지, 그리고 못난 시아버지를 얼마나 초라하게 생각할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친구는 무슨, 그냥 술 취한 사람이랑 시비가 좀 붙었는데 내가 피하다가 발이 꼬여서 넘어진 거야. 진짜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민석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술 취한 사람요? 그럼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CCTV 확인하면 누군지 금방 잡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됐다 됐어. 그 사람도 술 깨면 후회하겠지. 좋은 날 남의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똥 밟았다 생각하면 돼. 영식 씨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수지는 10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들의 거짓말과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그녀의 직업이죠. 시아버지의 흔들리는 눈동자, 어색하게 옷깃을 여미는 손동작, 그리고 무엇보다 찢겨나간 양복 단추 구멍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일방적인 린치를 당했다는 것을요. 수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묵묵히 연고를 바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가며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상처의 위치로 보아 오른손잡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친 가격입니다. 멱살을 잡힌 흔적이 역력한 늘어난 셔츠깃,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무릎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음을 의미합니다. 수진의 시선이 영식 씨가 벗어놓은 양복 상의에 머뭅니다. 저 옷이 어떤 옷인데? 10년 전 첫 월급을 타서 사들였던 그 옷. 아버님이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고 10년을 장롱 속에 모셔두었던 그 옷이 걸레 조각처럼 찢겨 있습니다. 수지는 옷을 집어듭니다. 흙먼지 냄새 사이로 낯선 향수 냄새와 역한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옷주머니 쪽에 찐득하게 말라붙은 음식물 자국이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술자리나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버님, 다 되셨어요. 오늘은 씻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진통제 챙겨드릴게요. 수지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는 영식 씨를 부축해 침대에 눕혀드립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180도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울먹이던 며느리의 얼굴은 사라지고 냉철하고 서늘한 승부사의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영식 씨의 찢어진 양복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님이 말하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내면 그만입니다. 내 가족을, 그것도 내 아버지를 피투성이로 만든 그 인간을 찾아서 똑같이, 아니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리라 다짐합니다. 수진의 손이 영식 씨의 양복 주머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진실을 알려줄 무언가가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깊은 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수진의 심장 박동처럼 차갑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수진의 손이 영식 씨의 찢어진 양복 주머니를 뒤집니다. 손끝에 잡히는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보니 김치 국물과 흙탕물에 얼룩진 제28회 초등학교 동창회 안내장입니다. 초대장에 화려한 금박 글씨 위로 번져 있는 붉은 얼룩이 마치 시아버지의 피눈물처럼 보여 수진의 가슴을 쿡 찌릅니다. 장소는 시내에 있는 그랜드 뷔페. 수진은 입술을 꽉 깨뭅니다. 아버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그 진실이 저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 안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섭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하이힐 또각거리는 소리가 전투를 앞둔 장수의 발걸음처럼 비장합니다. 수진이 도착한 곳은 안내장에 적혀있던 그 뷔페 식당입니다. 아직 오픈 전이라 직원들이 분주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수진은 망설임 없이 카운터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지배인님 좀 뵙고 싶은데요. 급한 일입니다. 당당한 기세에 눌린 직원이 얼떨결에 사무실을 가리킵니다. 지배인을 마주한 수진은 빙빙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냅니다. 어제 저녁 이곳 연회장에서 열린 초등학교 동창회 행사 CCTV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입니다. 아, 손님. 그건 곤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 입회 없이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동창회 분들이 좀 시끄럽긴 했지만 폭행이라뇨. 저희는 금시초문입니다. 지배인의 미온적인 태도에 수진의 눈매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습니다. 법무법인 태산, 파트너 변호사 최수진.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대형 로펌의 이름이 박힌 명함을 본 지배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제 시아버님이 어제 이곳에서 전치사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고 귀가하셨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식당 측에서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CCTV 공개 안 하시면 폭행 방조는 물론이고 증거인멸 우려로 식당 압수수색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영업 정지 당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협조하시겠습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조항을 들이대며 조목조목 따지는 수진의 기세에 지배인은 결국 꼬리를 내립니다. 아, 아닙니다. 협조해 드려야죠. 이쪽으로 오시죠. 지배인을 따라 보안실로 향하는 수진의 등 뒤로 걸레질하던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쭈뼛거리며 다가옵니다. 저기, 혹시 어제 그 할아버지 며느리 되세요? 수진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앳된 얼굴의 청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수진에게 건넵니다. 그것은 바로 반으로 쪼개진 쥐색 양복 단추였습니다. 어제 어떤 돈 많은 아저씨가 할아버지 멱살 잡고 때릴 때 떨어진 거예요. 제가 치우다가 주웠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돈다발을 얼굴에 막 뿌리고 그랬거든요. 돈다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듯 분노가 폭발합니다. 단순히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짓밟고 모욕을 준 것입니다. 수진이 받아든 쪼개진 단추가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그 사람, 얼굴 기억해요? 네, 기억하죠. 금목걸이하고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5만 원권 지폐를 막 뿌려대서 제가 다 기억해요. CCTV 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제가 다 증언해 드릴 수 있어요. 결정적인 증인까지 확보했습니다. 수지는 청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다시 보안실로 향합니다. 모니터 앞에 선 수진의 심장이 쿵쿵 뜁니다. 이제 저 화면 속에 담긴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버님이 겪었을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그 대가를 천배만배로 갚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모니터 화면을 응시합니다. 재생 버튼이 눌러지고 어제 저녁에 그 참혹했던 현장이 화면 위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재생하겠습니다. 보안실 직원의 마른 목소리와 함께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더니 어제 저녁 연회장의 풍경이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수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합니다. 화면 구석, 구부정한 어깨를 하고 앉아있는 낯익은 뒷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시아버지 영식 씨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화려한 금목걸이를 한 사내, 오만복이 거들먹거리며 다가와 앉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만복의 과장된 몸짓과 영식 씨를 향해 삿대질하는 손가락질만 봐도 그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수진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 만복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영식 씨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댑니다. 영식 씨가 저항해보지만 건장한 체구의 만복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입을 틀어막습니다. 곧이어 만복의 주먹이 영식 씨의 얼굴을 강타하고 영식 씨가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테이블 위로 쓰러지는 장면이 슬로 비디오처럼 수진의 망막에 박힙니다. 주변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복이 지갑에서 5만 원권 돈다발을 꺼내 바닥에 쓰러진 영식 씨의 얼굴을 향해 흩뿌리는 장면.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돈을 던지고 침을 뱉는 그 악마 같은 행동에 수진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옵니다. 화면 속 영식 씨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틀거리며 일어난 영식 씨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무언가를 줍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만복이 던진 돈다발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찢겨나간 옷단추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사준 옷, 그 옷의 단추를 찾겠다고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더듬는 시아버지의 모습.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치며 오열합니다. 으흐흐. 아버님. 바보같이. 진짜 바보같이. 보안실 직원들도 숙연해져 고개를 돌릴 만큼 처절한 울음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웁니다. 수지는 화면 속 아버지를 꺼내 안아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비참하셨을까요? 그 모멸감을 혼자 삼키며 어두운 밤길을 걸어오셨을 아버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발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오열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거칠게 닦아냅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서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시퍼런 살기가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지배인님, 이 영상 원본 파일 지금 당장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저 돈 뿌리는 장면 프레임 단위로 캡처해서 출력해 주시고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착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10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법정의 독사 최수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영상이 복사되는 동안 수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네, 변호사님. 주말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김 실장, 지금 즉시 뒷조사 하나 시작하세요. 이름은 오만복. 나이는 72세, 한국 동국민학교 출신이고 현재 건설업이랑 부동산 임대업 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녀는 모니터 속에 정지된 오만복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사업자 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최근 10년치 세금 납부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가족관계랑 은밀한 사생활까지.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다 털어오세요. 탈세, 횡령, 배임, 불법 증여. 뭐 하나 안 걸릴 리가 없는 관상이니까 샅샅이 뒤지세요. 비용은 5천만 원이 들든 1억 원이 들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안으로 보고서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큰 건이 걸렸나 보네요.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의 손에 USB 메모리가 쥐어집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 한 인간을 파멸시킬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수진은 USB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입술을 꽉 깨뭅니다. 오만복 씨, 당신은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 그 돈이 당신 목을 어떻게 조르는지 내가 뼈저리게 가르쳐 줄게. 내 아버지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당신 피눈물로는 부족해. 보안실을 나서는 수진의 구두 굽소리가 아까보다 더 또렷하고 날카롭게 복도를 울립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의 북소리처럼 비장하게 들립니다. 이제 자비 없는 반격의 시간입니다. 시내 외곽에 위치한 낡은 5층 상가 건물. 겉보기엔 허름해 보이지만 만복 건설이라는 투박한 간판이 걸린 3층 사무실 안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숨을 턱 막히게 하는데요. 사무실 한가운데에는 뚱뚱한 두꺼비가 금동전을 물고 있는 거대한 조각상이 놓여 있고 벽면에는 황금 만능이라고 쓰인 족자가 삐딱하게 걸려 있습니다. 졸부 오만복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입니다. 오만복은 사장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누군가와 통화 중입니다. 어제 마신 술이 덜 깼는지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고 책상 위에는 해장국 그릇과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인 재떨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으하, 야 말도 마라. 어제 그 박영식 놈 꼴을 봤어야 하는데 내가 돈다발을 확 뿌려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기어다니더라니까.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 거야. 그렇고 말고. 자신의 폭행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만복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때 사무실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여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요.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지금 바쁘세요. 예약 안 하셨으면 못 들어가신다니까요. 비키세요. 오만복 씨한테 볼 일 있어서 왔습니다.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육중한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만복이 깜짝 놀라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문 쪽을 쳐다봅니다.
그곳에는 냉기 가득한 표정의 수진이 서 있습니다. 칼주름 잡힌 검은 정장 차림에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만복은 수진의 미모와 기세에 눌려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인상을 구기며 소리를 지릅니다. 뭐야? 넌 누군데 남의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와? 야, 김양. 문단속 똑바로 안 해?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쩔쩔매는 여직원을 뒤로하고 수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만복의 책상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녀는 허락도 없이 만복의 맞은편 의자에 꼿꼿한 자세로 앉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만복의 기름진 얼굴과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훑어내립니다. CCTV에서 봤던 그 역겨운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만복 씨 되시죠?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것 봐라. 다짜고짜 들어와서 이름 부르고 아주 예의가 밥 말아먹었네. 너 뭐하는 년이야? 보험 팔러 왔어? 아니면 물건 팔러 왔어? 나 바쁜 사람이야. 썩 안 나가? 만복이 손을 휘휘 저으며 팔이 쫓는 신용을 합니다. 하지만 수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박영식 씨 며느리입니다. 그 한마디에 만복의 동작이 뚝 멈춥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러더니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습니다. 아, 그래. 그 경비원 며느리가 너였어? 아니, 시아비는 총구석 영감탱인데 며느리는 제법 반반하네 그래. 만복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젖히며 건들거립니다. 그는 수진이 찾아온 이유를 뻔하다는 듯 넘겨짚습니다. 왜? 시아비가 가서 돈 좀 더 뜯어내라고 시키더냐? 어제 내가 준 돈으로는 약값이 모자라대? 거참 거지근성 하나는 끝내주는구먼. 알았어, 알았어. 내 오늘 기분도 좋은데 인심 한 번 더 쓴다. 만복은 서랍을 열어 수표책과 도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집니다. 그는 수진을 돈 몇 푼이면 해결될 잡상인 취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갑니다. 얼마면 돼? 100만 원 더 주면 되나? 야, 젊은 아가씨가 이런 데 와서 구걸하지 말고 시아비 교육이나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회장님한테 대들기를 대들어. 돈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 것이지. 수지는 만복이 떠드는 꼴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더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돈이면 사람을 때려도 되고 돈이면 가족의 자존심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저 추악한 천민자본주의의 괴물. 수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명합 지갑으로 향합니다. 이제 저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릴 시간입니다. 돈이라. 오만복 씨는 세상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된다고 믿으시나 보네요. 뭐, 그럼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법? 경찰? 웃기지 마라 그래. 돈만 찔러주면 다 형님 동생 하는 세상이야. 너도 돈 받으러 온 주제에 말이 많아. 만복이 낄낄거리며 비웃습니다. 수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둔 맹수의 서늘한 미소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돈으로 당신이 지은 죄도 한번 덮어보시죠. 근데 어쩌죠? 이번엔 돈다발이 아니라 쇠고랑을 차게 생기셨는데. 수진이 명함 지갑을 열고 자신의 명함 한 장을 꺼내 만복의 이마를 향해 날렵하게 던집니다. 하얀 명함이 허공을 가르고 만복의 배 위에 툭 떨어집니다. 당황한 만복이 배 위에 떨어진 명함을 집어듭니다. 명함에 적힌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만복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반전되는 짜릿한 순간입니다. 배 위에 떨어진 하얀 명함을 집어든 오만복의 눈이
돋보기라도 쓴 것처럼 커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 대충 훑어보던 시선이 명함 중앙에 박힌 로고와 직함에 고정되는 순간 만복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립니다. 법무법인 태산 파트너 변호사 최수진. 대한민국 사람라면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국내 1위의 초대형 로펌, 그리고 그곳의 파트너 변호사라니요. 만복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명함과 수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방금 전까지 보험 아줌마 취급했던 여자가 갑자기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 내가. 아니, 당신이 그 찌질한 박영식 며느리라고? 거짓말. 어디서 가짜 명함 파서 사기치는 거지? 내가 이런 거에 속을 줄 알아? 만복이 짐짓 큰 소리를 치며 명함을 구겨 바닥에 던집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와 허공에서 방황하는 동공은 그의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 봉투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검은색 USB 메모리를 꺼냅니다. 오만복 씨,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시나 보네요. 사기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제가 읊어드리는 죄목을 듣고 판단해 보시죠. 수지는 볼펜 끝으로 서류의 첫 장을 톡, 톡 두드립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만복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형법 제258조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죠. 당신, 내 아버님 멱살 잡고 5만 원권 지폐 뭉치로 얼굴 가격했죠? 그리고 그 무거운 금반지 낀 주먹으로 구타했고요.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 및 상해입니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범죄죠. 특수폭행? 그게 무슨 무기야? 그냥 돈 좀 뿌린 거 가지고. 거기에 공연성이 성립되는 다수 앞에서 모욕을 준 행위, 형법 제311조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여기까지는 그냥 몸풀기 형사사건이고요. 진짜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수진이 서류의 다음 장을 넘깁니다. 그곳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표와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만복이 힐끔 쳐다보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그것은 만복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밀 장부의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오만복 씨, 최근에 경기도 외곽 땅 50억 원에 파셨다고 자랑하셨죠? 근데 세무서 신고 내역에는 30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20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보니까 조카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 통장으로 쪼개서 들어갔던데. 이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포탈 혐의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면 당신이 가진 그 건물들, 땅들 전부 압류당하고 추징금으로 다 토해내야 할 겁니다. 수진의 입에서 만복의 가장 아픈 치부들이 줄줄이 흘러나옵니다. 만복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갑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러 온 저격수입니다. 이봐, 변호사 양반. 아니, 수진 씨.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오해요?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오해는 무슨. 이 USB 안에 당신이 아버님 폭행하는 CCTV 영상, 종업원 증언 녹취록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언론에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졸부 회장의 갑질 폭행, 탈세의 온상 만복건설. 타이틀 잘 뽑히겠네요. 수진이 짐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만복은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발이 꼬여 소파에 다시 주저앉습니다. 천하의 오만복이 새파랗게 젊은 여자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수지는 그런 만복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합의해 달라고 빌 생각하지 마세요. 전치사주? 치료비? 그런 푼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만복 씨의 전 재산과 사회적 매장이니까요. 감옥에서 콩밥 드시면서 평생 반성하세요. 영장은 곧 날아갈 겁니다. 수진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장실을 나갑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만복의 세상도 암흑 속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만복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그의 오만이 법과 정의라는 거대한 벽 앞에 처참하게 부서진 순간입니다. 사무실 안에는 두려움에 질린 만복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수진이 나가고 난 뒤에 사장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적막감이 감돕니다. 오만복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수진이 던지고 간 명함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 파트너 변호사. 그 글자가 붉은 인두처럼 눈에 박혀 들어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셔츠를 축축하게 적십니다. 설마 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정적을 깨고 책상 위에 전화기가 발작하듯 울어댑니다. 만복이 화들짝 놀라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오만복 씨 되십니까? 국세청 조사 사국입니다. 귀하의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세무조사를 통지합니다. 지금 조사관들이 도착했으니 협조 바랍니다. 뭐라고? 국세청? 내가 세금을 얼마나 꼬박꼬박 냈는데 감히 나를 털어. 만복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사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파란 조끼를 입은 국세청 직원 10여 명이 들이닥칩니다. 오만복 사장님, 지금부터 압수수색 시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손대지 마세요. 직원들은 만복의 항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서류 뭉치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박스에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만복이 보물단지처럼 아끼던 금두꺼비. 조각상에도 고가의 골프채 세트에도 무자비하게 빨간 압류 딱지가 붙습니다. 만복이 직원들의 팔을 잡고 늘어지지만 건장한 직원에게 밀려나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맙니다. 자신의 왕국이었던 사무실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는 꼴을 만복은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하지만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 법이죠. 바닥에 떨어진 만복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켠 만복의 눈이 뒤집힙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갑질 졸부 오만복, 동창의 폭행남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손으로 뉴스를 클릭하자 어제 동창회장에서 영식 씨를 폭행하고 돈을 뿌리는 CCTV 영상이 모자이크도 없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 회를 넘어섰고 댓글창은 욕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저런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해야 한다. 돈이면 다냐? 쓰레기 같은 놈, 만복 건설 불매 운동합시다. 수진이 확보한 증거 영상이 언론에 제보된 것입니다. 만복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만복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지인들입니다. 너 미쳤어? 뉴스에 나온 거 당신이야?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당장 이혼해. 여보세요, 오 회장. 나 김 사장일세. 우리 이번에 계약하기로 한 거
없던 일로 하세. 자네랑 엮였다간 내 회사 이미지까지 망가지게 생겼어. 다신 연락하지 마쇼. 어제까지만 해도 회장님, 형님 하며 굽신거리던 친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만복건설의 주거래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해 오고 분양 계약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회사 앞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직원의 비명 섞인 보고가 이어집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만복의 모래성이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 안 돼. 내 돈, 내 회사가. 만복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텅 빈 사장실,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집기들 사이에서 만복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던 그의 신념은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지금, 이 순간 가장 비참한 저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만복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했던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사회적 매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이제 그가 살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자신이 짓밟았던 그 사람, 박영식에게 매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식? 그래, 영식이한테 가야 돼. 가서 빌어야 돼. 만복은 풀린 눈으로 중얼거리며 비틀비틀 일어납니다. 한쪽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사무실을 뛰쳐나가는 만복의 뒷모습. 어제 동창회장에 들어올 때의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쫓기는 짐승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영식 씨와 수진이 이 파렴치한 죄인을 받아줄까요? 무너진 둑에서 터져나온 물살에 휩쓸린 만복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 신세입니다. 딩동, 딩동, 딩동. 평화롭던 영식 씨의 아파트에 난데없는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작정하고 버튼을 누르는 듯 신경질적이고 다급한 연타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영식 씨가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움츠립니다. 어제 겪은 폭행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은 탓에 초인종 소리조차 날카로운 흉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수진이 재빨리 뛰어나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합니다. 화면 가득 잡힌 얼굴, 헝클어진 머리에 땀으로 범벅이 된 오만복입니다. 아버님,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식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지만 며느리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수진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현관 도어록을 해제합니다. 띠리릭 소리가 나기가 무섭게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술 냄새와 땀 냄새에 찌든 오만복이 들이닥칩니다. 영식아, 박영식, 나야, 나 만복이. 친구야, 내가 왔다. 만복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오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진입니다. 수진은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만복을 내려다봅니다. 어제 동창회장에서의 위풍당당하던 졸부 오만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명품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배 위에서 덜렁거립니다. 무엇보다 그 오만하던 눈빛이 공포와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며느리? 아니 변호사님. 우리 영식이 좀 만나게 해줘. 내가 사과하러 왔어. 친구끼리 오해가 좀 있어서. 오해요? 친구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되셨나 보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만복을 현관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주거침입제 추가해 드릴까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내 아버님은 당신 같은 친구 둔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잘못했어. 어제는 술이 과해서 미쳤었나 봐. 내가 죽일 놈이야. 만복이 다급하게 수진의 팔을 잡으려 하자 수진이 질색하며 손을 뿌리칩니다. 만복은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애원합니다. 세무조사는 시작되었고 언론은 그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그는 정말로 감옥에 가야 하고 알거지가 될 판입니다. 내가 보상할게. 그래, 돈 좋아하잖아. 치료비 얼마면 돼? 1천만 원? 아니, 2천만 원 줄게. 현금으로 지금 당장 줄 수 있어. 만복이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수표 뭉치를 꺼내 흔듭니다. 여전히 돈이면 해결될 거라는 그 천박한 사고방식에 수지는 헛웃음을 짓습니다. 수지는 싸늘한 미소를 머금고 만복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합니다. 오만복 씨, 지금 판돈 흥정하러 오셨어요? 우리 아버님 자존심 짓밟은 값이 고작 2천만 원입니까? 그럼 얼마? 3천? 4천?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제발 합의서에 도장만 찍어줘. 만복이 비굴하게 허리를 굽힙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좋아요. 합의해 드리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말만 해. 합의금 5천만 원. 단 한 푼도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5천만 원? 만복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전치사주상의 합의금으로는 터무니없이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수진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 우리한테 주지 마세요. 당신 이름으로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전액 기부하세요. 기부 영수증 가져오시고 아버님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비세요.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합의는 없습니다. 그냥 감옥 가서 콩밥 드시면서 죗값 치르세요. 기부? 나더러 생돈 5천만 원을 기부하라고? 싫으세요? 그럼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수진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밖을 가리킵니다. 만복은 입술을 파르르 떱니다. 5천만 원은 큰 돈이지만 지금 당장 구속되어 날아갈 수백억대 재산과 회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돈만 아끼며 살아온 구두쇠 만복에게 남을 위해 돈을 쓴다는 건 살점을 떼어내는 고통입니다. 시간 없어요. 3, 2, 1. 알았어. 알았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결국 만복이 백기를 듭니다. 수지는 쾅소리 나게 현관문을 닫아버립니다. 문 밖에 남겨진 만복은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가 만복의 귓가에 맴돕니다. 돈으로 사람을 때린 자, 돈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저주가 현실이 되어 만복을 옥죄어 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처절한 굴복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영식 씨의 집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돕니다. 영식 씨는 소파 한가운데에 정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아직 얼굴에 멍은 가시지 않았고 입술의 상처도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합니다. 며느리 수진이 그 옆을 호위무사처럼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는데요. 잠시 후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어제와는 달리 아주 조심스럽고 주눅든 소리입니다. 수진이 눈짓하자 남편 민석이 현관문을 열어줍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사람, 천하의 오만복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번쩍이던 금목걸이와 반지는 온데간데 없고 늘 입고 다니던 거만한 가죽 재킷 대신
수수한 점퍼 차림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 며칠은 굶은 듯한 초췌한 몰골이 마치 폐잔병 같습니다. 국세청 조사의 공포와 사회적 매장의 충격이 그를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게 만든 것이죠. 만복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영식 씨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떨굽니다. 왔어요? 약속한 건 가져오셨나요? 수진의 차가운 물음에 만복이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넵니다.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수진이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기부 금액 5천만 원. 기부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정확합니다. 평생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남을 위해 써본 적 없던 구두쇠. 만복에게는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약속 이행하시죠. 수진이 턱끝으로 영식 씨 앞에 바닥을 가리킵니다. 만복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돈은 냈지만 친구라고 무시했던 영식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짓뭉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복이 쭈뼛거리며 망설이자 수진이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망설이시네요? 그럼 없던 일로 하고 경찰서로 갈까요? 아니야. 꿇을게. 꿇으면 되잖아. 만복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영식 씨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쿵 소리가 나도록 무겁게 무릎을 꿇습니다. 평생 남을 내려다보기만 했던 그가 자신이 경비원이라고 돈 없다고 무시했던 친구의 발 아래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영식 씨는 말없이 발 아래 떨고 있는 만복의 정수리를 내려다봅니다. 영식아, 내가 잘못했다. 귀신에 씌었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라. 나 이대로 감옥 가면 다 끝장이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응? 만복이 울먹이며 영식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그 비굴한 모습에 영식 씨의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통쾌함보다는 돈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혀 인간의 품격마저 잃어버린 친구에 대한 연민이 더 큽니다. 영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엽니다. 만복아, 고개 들어라. 영식아,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세상이 다 내 발밑에 있는 줄 알았지? 50억 원, 100억 원 있으면 뭐하냐? 내 인격은 저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만도 못한대. 영식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습니다. 만복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내가 내 얼굴에 돈 뿌릴 때 나는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라. 무너진 건 내가 아니라 너였어. 돈으로 친구 뺨 때리고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내가 불쌍한 인간이지. 맞은 내가 불쌍한 게 아니란 말이다. 그래. 맞아.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쓰레기야. 만복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영식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기부 영수증을 집어들어 만복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 돈 5천만 원. 나한테는 땡전 한 푼 안 들어온다. 하지만 이 돈으로 밥 굶고 냉방에서 자는 노인들 수백 명이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 내가 평생 저지른 죄, 이걸로 다 씻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람 구실은 한 번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영식 씨의 관용에 만복은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립니다.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추악함과 영식의 넓은 아량이 너무나 비교되어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됐다. 이제 그만 가보라고 해라. 네, 아버님. 수진이 만복을 일으켜 세웁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는 만복을 현관까지 밀어냅니다. 오만복 씨,
아버님이 용서하셨으니 형사고소는 취하해 드립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별개인 거 아시죠? 그건 당신이 지은 죄니까 알아서 감당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2번 다시는 우리 아버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땐 정말 끝장 볼 겁니다. 수진의 마지막 경고에 만복은 고개를 주걱거리며 도망치듯 현관문을 빠져나갑니다. 쾅!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제와는 다릅니다. 폭풍우를 견뎌내고 더욱 단단해진 승리자의 여유가 깃든 따뜻한 공기입니다. 영식 씨가 소파에 깊게 등을 기댑니다. 며느리 수진이 다가와 영식 씨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정말 멋지셨어요. 영식 씨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돈다발에 맞았던 뺨은 아직 욱신거리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을 되찾을 시간, 대망의 마지막 10만이 남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영식 씨의 집 거실에는 다시 평온하고 고소한 냄새가 감돕니다. 주방에서는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김치찜과 하얀 쌀밥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영식 씨와 아들 민석,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훈훈한 공기가 세 사람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 자식, 아니 그 오만복인가 뭔가 하는 사람, 제가 가서 확 엎어버리고 올까요? 뒤늦게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아들 민석이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립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밥숟가락을 꽉 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영식 씨는 그저 든든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허허, 녀석도 참. 다 끝난 일이다. 그리고 내 처가 아주 호되게 혼내줬어. 그 친구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다. 5천만 원이나 기부했으니 좋은 일한 셈 치고 잊어버리자.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를. 여보, 진정해요.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그 사람은 이미 벌 받았어요.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명예도 잃었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버님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으세요. 오히려 더 당당해지셨는걸요. 수진이 남편의 밥그릇 위에 큼직한 고기 한 점을 올려주며 웃습니다. 영식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어제 그토록 차갑고 무서웠던 변호사 최수진은 어디 가고 다시 애교 많고 착한 며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영식 씨에게 수진은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수호천사나 다름없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옵니다. 바로 영식 씨의 쥐색 양복입니다. 어제 만복에게 멱살을 잡혀 단추가 다 뜯겨나가고 구겨졌던 그 옷이 거짓말처럼 말끔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갓 찾아온 듯 깨끗하게 다려져 있고 떨어져 나갔던 단추 자리에는 원래 것과 똑같이 생긴 새 단추들이 단단하게 달려 있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제가 퇴근길에 수선집 들러서 단추 구해왔어요. 감쪽 같죠? 드라이클리닝도 싹 해서 얼룩도 다 지웠어요. 수진이 양복을 영식 씨 어깨에 대어주며 말합니다. 영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을 쓰다듬습니다. 뜯겨나간 단추 구멍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며느리의 정성으로 상처가 감쪽같이 아물었습니다. 그 매끈한 단추를 만지작거리는데 영식 씨의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아이고, 수진아. 바쁠 텐데 이걸 언제 또. 아버님, 이 옷은 저한테도 소중한 옷이잖아요. 제 첫 월급으로 사들인 훈장인데 이렇게 쉽게 망가지게 둘 순 없죠.
앞으로 10년은 더 입으셔야 해요. 아셨죠? 영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칩니다. 어제 동창회장에서 돈다발에 맞았을 때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0억 원 부자인 친구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식 씨는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오만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복은 50억 원을 가졌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차가운 사무실에서 떨고 있을 테지만 영식 씨에게는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고 자신의 상처를 꿰매주는 보석 같은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래, 내가 진짜 부자다. 돈 50억 원보다 너희들이 내 재산이고 보물이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영식 씨의 말에 민석과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영식 씨는 물잔을 들어 올립니다. 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위하여. 쨍. 맑고 경쾌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집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흘러나오고 창밖에는 어느새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영식 씨네 거실을 환하게 비춥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돈으로 짓밟을 수 없는 존엄.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낸 영식 씨의 얼굴에 세상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넉넉한 미소가 번집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요?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영식 씨 가족의 사랑 이야기는 두고두고 아름다운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마음을 담아 행운과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댓글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